이 무기력에 대한 다른 책이나 영상들 이런 걸 보니까 일단 밖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돼요. 밖에 나가기 힘드니까 무기력하다 하는 거지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경험상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저한테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최근에 무기력했어요. 시간과 체력은 있지만 뭘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그 덕에 알고리즘에는 무기력에 대한 영상들이 질비해지기 시작했고, 이 신체적으로는 목에 가래도 유난히 많이 끼면서 허해진다 이런 느낌이 오랜만에 들더라고요. 헬스장도 잘 안 가게 되고 이 혼술도 땡기더라고요. 제가 술을 잘 안 마시는 편인데 이 아무것도 안 하고 흘러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 전에 손흥민 경기 보면서 술도 먹고 잤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무기력에서 회복이 됐는데, 오늘은 뭐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었는지 이 팁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를 무기력하게 만든 원인은 딱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결과, 목표에 집착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잘 성장시키고 싶다 보니까 이 구독자도 빨리 1000명이 넘고 싶고, 10만 명도 찍어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니 이 영상을 빠르고 많이 만들어야겠다 라고 싶었는데, 이걸 빨리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점차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유도 없어지고 준비할 게 많고 빨리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이 목표에 집착하면 이 초반에는 열심히 행동해요. 그런데 이게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서 이 무의식적으로 쉬지 않고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니까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 그 이상의 강도를 무리해서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진짜 문제는 이 열심히 하는 것 대비 쉽게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목표를 보고 열심히 했지만 내가 바라는 목표라는 꿈과 이 현실의 차이를 느껴버리고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고 계속해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국 이 무기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즉 목표지향적인 생각은 미래에 바라는 내 모습을 과하게 집착하다 보니 지금 해야 할 일을 집중을 못해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좋았습니다. 제가 즐겨 읽던 아자킴에서 목표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한 건지 그 의도를 다시 한번 깊게 체감했어요. 물론 저는 방향을 잡는 데 있어 목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목표 혹은 먼 미래 목표에 집착하는 건 우리를 쉽게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과학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모든 부위는 무엇일까? What is를 판단하지만 전전두엽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What could be를 판단한다고. 초코 케이크를 거부하고 언젠가 멋진 책을 써내고 싶어 하는 게 전전두엽의 역할이라는데, 그래서 전전두엽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쉽게 지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미래를 아예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기력을 해결하는 방법은 원인이 결과를 집착했기 때문이니까 반대로 과정에 집중하자가 제 해결 방법인데, 이 말이 워낙 추상적이니 구체적으로 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 과정에 집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면, 먼저 하루 이틀은 푹 쉬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에 대한 다른 책이나 영상들 이런 걸 보니까 일단 밖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돼요. 밖에 나가기 힘드니까 무기력하다 하는 거지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 밖을 나가는 게 맞긴 하지만 핸드폰이 방전 상태에서 사용 못하듯 경험상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집에서 푹 쉬는 게 저한테 좋았습니다. 뭘 해야 한다는 강박이 날 조급해하고 힘들게 만들었으니, 강박 해소 차원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걸 몸에 인지시키는 거죠. 푹 쉬는 게 어떤 사람들에겐 은근 어려워요. 뭔가를 안 하면 허전하고 비생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체력이 무한하지 않아. 생산적인 날들을 위해 이런 비생산적인 날들을 가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푹 쉬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저는 거의 쉬었어요. 운동도 평소처럼 헬스장 가는 게 아닌 집에서 풀업 5회 정도만 하고 그 후에 누워있고, 요즘 축구 보는 거 좋아해서 FM 같은 축구 게임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찌든 말든 맛있는 거 그냥 먹고, 이렇게 쉬는 게 목표보다는 지금은 나에게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때 무엇이 나를 무기력하게 했고, 어떤 목표를 과하게 집착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식으로 쉬면서 여러 복기를 하는 등 이성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멍 때리는 시간도 진짜 필요하다 이거죠. 물론 너무 쉬면 앞으로 게을러질까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쉬었다 싶으면 다행히 그걸 몸이 인지하더라고요.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를 고안한 심리학자 비터 프랭클이 말한 역사를 의도라고, 절대 안 나가야지, 집에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신기하게 나갈 의욕이 점차
생기는 심리 기법이죠. 이게 저는 통했습니다. 이렇게 푹 쉰 다음에 밖에 나가는 건데, 이 밖에 나갈 때 이 저번처럼 목표에 집착하면 빡세니까 과정을 즐기자는 마인드로 작고 가볍게 시작만 하자는 생각이 좋더라고요. 이 과정을 즐긴다는 말이 그런다고 어떻게 성공하냐, 이 빡세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작고 가볍다고 본인이 느껴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 작게 시작하는 건 제가 저번 영상들에서도 자주 말한 작은 습관 같은 거죠. 이 플랭크 5분 하는 것보다 플랭크 10초, 이 글 5장 쓰기가 아니라 핵심 단어 2개 쓰기, 이렇게 최소화하는 건데, 이게 많은 양이 아니지만 다행히 푹 쉬고 작게라도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일이라도 했다는 성취감이 생기고 그 이상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에 집착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부담도 거의 없고 마음도 편해서 행동하는데 딱히 멈칫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영상을 봤는데 스스로 마음먹어서 하는 일들이 활력을 가져오는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자기 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고 가볍게 생각해서 행동을 하면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는 자기 주도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이 기분이 좋아져 계속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대본도 되게 빠르게 써진 것 같아요. 여기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추가 팁이 있다면, 다음날 스케줄 표를 적을 때 해야 할 거 다 적는 게 아닌 일단 시작만 적어보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하면 기획, 대본 작성, 녹음, 촬영, 편집 이런 순서라면 오늘은 대본 작성까지 할 수 있더라도 이 계획표엔 기획만 쓰고 실제로 오늘 대본까지 만들었다 하면은 다음날에 녹음, 촬영, 편집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할 수 있더라도 녹음만 계획표에 쓰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스케줄을 적거나 기록을 하는 게 눈에 시각화하는 거기 때문에 잘 행동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근데 너무 뭐랄까요, 해야 할 거 다 적어버리면 오히려 이걸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을 하더라도 계획표에는 시작으로 할 행동만 적어보는 게 부담도 덜하고 가벼워져서 이 과정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다음 행동도 할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이 시작만 해도 되고요. 물론 이런 방법은 순서가 외워져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어야 가능하긴 한데, 이게 무기력이 왔을 정도라면 이미 어느 정도는 숙달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무기력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야 하는데, 과정에 집중하는 제 방법은 일단 푹 쉬고 작고 가볍게 다시 시작하자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 더 시스템에서는 과정을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이 과정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스템과 목표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시기에 대해서인데, 이 목표는 특정한 시기에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기다리는 것, 이거 한번 달성하면 끝나는 것.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매일 꼬박꼬박 하는 것, 이 더 나은 인생을 위해 규칙적으로 행하는 무언가. 이게 명확한 차이점이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 좋은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꾸준히 움직이기 위해선 한 번에 모든 힘을 쏟아버리기보다 가볍게 반복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시작만은 말이죠.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특징이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당장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사람은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봐야 할 수밖에 없어, 언젠가 다시 무기력을 마주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기력에 대한 영상들이 많던데 책들도 많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보면서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무기력한 분들이 많을 텐데 급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푹 쉬면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 빼고 가볍게 삽시다.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조, 대, 구, 알.